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KT 이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해킹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해킹이라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그리고 경기 부천 일대에서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20만원, 많게는 수십만원이 문화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충전으로 결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총 74건의 피해액이 5천만원에 달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모든 피해가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킹 수법의 등장.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해킹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의 가상기지국, 즉 이동식 사설기지국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상기지국이 뭔지 설명드리면 실제 KT기지국을 위장한 가짜 기지국을 만들어서 피해 지역 근처에 설치하는 겁니다. 휴대폰은 가장 신호가 강한 기지국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해커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더 강한 신호를 내보내는 가짜 기지국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자신들의 기지국에 연결시킨 겁니다. 실제로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때 피해 지역 가입자들의 통화 이력에서 미상의 기지국 아이디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고 당시에는 그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일시적으로만 운영된 가짜 기지국이었다는 뜻이죠. 피해 양상의 특징. 이번 사건의 피해 양상도 매우 특이합니다. 첫째, 모든 피해자가 KT 가입자였습니다. KT 전산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요. 둘째,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경기 광명, 서울 금천구에서 시작해서 경기 부천까지 확산되었는데 이는 해커들이 물리적으로 해당 지역에 가짜 기지국을 설치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모든 피해가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를 노린 것이죠. 넷째, 단순한 결제를 넘어서 인증체계 자체가 오해되었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휴대폰에 인증 문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패스 앱에는 인증 완료 기록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또 카카오톡에서 강제 로그아웃 되거나 새로운 카카오톡 계정이 자신의 번호로 개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이런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해킹은 해외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자체 제작한 통신 장비로 수천 명에게 스미싱 문자를 보낸 범죄자들이 검거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한국 사건은 단순히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소액 결제까지 진행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훨씬 고도화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대응 현황.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T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결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임시 축소했고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경우 해당 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차원의 보안 대책과 예방법.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해킹 기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개인 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소액 결제 한도 설정입니다. 평소에는 소액 결제 한도를 최소한으로 설정해 두시고 정말 필요할 때만 임시로 늘려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 한도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는데 이번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휴대폰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신호 불량이나 예상치 못한 로그아웃, 평소와 다른 배터리 소모 패턴 등이 나타나며 혹시 가상 기지국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정기적인 사용 내역 확인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소액결제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번째로, 새벽 시간대 결제 알림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새벽에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새벽 시간 결제 알림은 거의 100% 해킹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알림을 받으면 즉시 확인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통신사와 경찰에 신고하세요. 다섯 번째는 중요한 계정들의 이중인증 설정입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등 주요 서비스들은 모두 이중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휴대폰 자체가 해킹당하는 상황에서는 이중인증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능하다면 생체 인증을 적극 활용하세요. 지문인증이나 얼굴인식 같은 생체 인증은 아직까지는 가상기지국 공격으로도 우회하기 어려운 보안 방법입니다. 시스템적 개선 방안과 정책적 과제, 개인 차원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통신사들의 보안 시스템 강화가 시급합니다. 현재의 기지국 인증 방식으로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상기지국을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거든요. 더 강화된 기지국 인증 프로토콜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 인증 시스템의 다변화도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휴대폰 문자나 ARS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인증 수단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죠.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로는 가상기지국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제 공조도 중요합니다. 이런 고도의 해킹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며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국내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향후 전망과 우려사항.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해커들이 이런 방식의 공격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만큼 더 정교하고 광범위한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번에 사용된 기술이 다른 범죄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액 결제를 넘어서 더 큰 규모의 금융 범죄나 심지어 게임 프라이버시 침해까지 악용될 수 있거든요. 또한 이런 공격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커들이 더 많은 가상기지국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및 당부. 이번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이버 보안이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기술의 발전만큼 범죄 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각심입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최근 새벽 시간대에 이상한 결제 내역이 있었거나 휴대폰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통신사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더 큰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범죄 기법도 교묘해지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경계심과 대응 능력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항상 보안 의식을 늦추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